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T50 훈련기를 개발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했는데 이 비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우수한 실력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한미동맹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T50 훈련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때 원래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랑 공동 개발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KF-16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구매하고 그 대가로 훈련기 설계 기술을 록히드 마틴사한테서 이전받았어요. 이 미국과 한국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랐고, 이 기반으로 해서 지금 KF-21을 설계 파트너로 록히드 마틴이 아직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산업이 잘했던 것이 특정 산업이 잘 못 나가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이 잘 나갔을 때 이 인력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한때 조선사 지금은 괜찮지만 조선 사람이 굉장히 위기였을 때 삼천포나 이제 옥포에 있는 그 조선 엔지니어 분들이 비행기 설계를 하려고 KF-22 설계를 하러 많이 이직을 하셨어요. 요거를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줬고요. 배를 설계하는 것과 이제 비행기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르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이런 데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 전환이나 이런 게 스무스하게 된 게 대한민국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평가가 이게 장점이나 단점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정부 예산 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돼? 얼마나 돼? 요 예산이 맞아? 몇 년 안에 돼? 사업 중간중간에 계획서 세우고. 요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부의 요구에 만족하거나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발전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정확하게 예산과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타이트하게. 개인적으로 KF-21이 사실 2002년부터 새로 나온 개념이고 개발에 나선 건 2015년쯤 돼서 가능한데,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했던 게 뭐냐면, KF-21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사업을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 타당성 연구라 해가지고 우리 GTX 뭐 철도를 할 때도 야 이게 경제성인가 평가하는 것처럼 무기도 똑같거든요. 이런 걸 6번 이상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당성 연구가 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초기술을 연구하고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화위복으로 돼서 지금 KF-21의 원활한 개발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투기는 탱크보다 작은 사람이 들어가요. 탱크는 3명에서 4명이 들어가는데 전투기는 1명에서 2명이 타고, 그런데 복잡한 거는 수백 명이 타는 군함보다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레이더랑 미사일이 연동되고 추진 체계랑 조종기가 연동되고 복잡한 전자전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배는 엄청 큰 크기에 사람도 수백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통합이나 이런 인티그레이션 수준이 낮은데, 전투기는 한 명이 조종하고 레이더도 보고 미사일도 쏘고 엔진도 출력도 조절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복잡성의 끝판왕을 우리가 만들었고 완성을 했다. 그리고 그게 플랫폼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 체계로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방산 5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해도 기술상으로는 과언이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보다 지금 방산 기술력이 우수한 국가들이 있어요.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방산 수출도 지금 잘하고 방산 기술상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단점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이 없어요. 국제 공동 개발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랑 일감을 쉐어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비행기에 A 부품, B 부품 만들 수 있는데 신품 못 만들어. 전체적인 기술력은 높아도 이런 현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독자 플랫폼이 없어서 외국산 전투기에 계속 붙여 다니거나 외국산 전투기를 만든 회사한테 우리 미사일 다른 나라가 흡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 이 극복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탱크보다 사람이 작게 들어가는데 군함보다 더 복잡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토탈 솔루션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가장 고도의 기술인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무기를 우리가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거나 수출된 거 보면 지상 장비, 전술 차량, 그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차, 그 다음에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하늘에는 정전투기, 그 다음에 배에는 잠수함. 그러니까 육해공군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고 수출이 가능한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사회나 시스템들이 발전돼서 내가 각자 군대가 필요한 거에 따로따로 사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니면 특히 중동국가 같은 경우에는 토탈 패키지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 결정권자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다 맡기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역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육해공군의 모든 장비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소총부터 해가지고 전투기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하고 활용 정점이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